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내 곁에서 몰래 질투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 질투는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존중감이 없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질투는 부러움의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어떻게든 가치절하되거나 평가절하되거나 아니면 무의미해지게 만드는 것들이죠. 부러움과 반대급부라는 건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부럽다라는 건 나도 그걸 가지고 싶다는 얘기. 근데 질투라는 건 네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어떤 결혼과 관련된 컨설팅을 많이 하시는 분이 결혼을 앞두고 있으면 꼭 질투하는 친구들이 이런 행동을 한다. 근데 참 공감이 가더라고요. 그 남자 별로다. 근데 이제 사실 할 말은 해주고 만약에 정말 이상한 사람은 해줘야 되지만 그 사람의 무엇이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으면서 그냥 그 사람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이게 한 10년, 20년 친구 관계인데도 모르고 지냈던 나한테 질투를 많이 했던 사람들의 특징이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진 걸.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 같은 질투면 내가 농부인데 내가 옆집 소가 부러우면 나도 그 소를 가지고 싶고 근데 옆집 소를 가진 그 농부를 질투하면 그 집 소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추구하는 걸 무의미하거나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런 얘기를 아주 심지어는 교묘하고도 정교하고도 매우 지적인 방법으로 할 경우도 있죠. 어떤 방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예를 들자면 제가 어떤 교수님한테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논문을 오랫동안 쓰다가 책을 한 권 이제 집필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을 질투를 많이 했었나 봐요. 다른 어떤 동료 교수가 그 책 써서 아무 소용없다고. 연구하고 교육하는 건 중요하지만 대중을 위한 책이 아무 의미 없는 거라고. 근데 되게 재밌는 건 그 사람이 그 책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예. 반전이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해보고 책을 안 써본 사람이 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되게 재밌는 건 자기가 12명이나 혹은 20명에서 같이 쓰는 이런 큰 책의 한 챕터 정도를 써봤다. 내가 책을 써봤다라고 또 주장을 하면서 큰 책을 하나를 혼자 단독으로 써보는 그런 작업들을 폄하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알고 봤더니 무의미하고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고 옆에서 계속 김 빼는 오랫동안 사실은 뭐 컴플렉스도 좀 있었던 것 같고 질투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런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를 같이 덧붙이죠. 이게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꼭 빼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 나 미워해도 돼. 나 욕해도 돼. 하지만 이 얘기는 해야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는 또 싹 빼. 그러니까 자기는 싹 빠지면서 다 너를 위해서 하는 얘기다라고 하면서 게다가 다른 사람들의 관점이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를 툭툭 집어넣으면서 굉장히 비겁한 언어를 하죠. 또 질투도 또 굉장히 또 이렇게 점점 이렇게 성장시켜요. 자기의 질투의 기법도. 성장을 시킨다고요? 그러니까 왜 너 질투해서 그러는구나 라는 말을 듣는 순간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안 듣기 위한 아주 되게 재밌는 안전장치들을 많이 만들어 놓는 그런 삶을 살아가죠. 근데 결국 그게 뭐 투박하게 하든 아니면 정교하게 하든 결국은 자기를 미워해도 되고 자기한테 돌 던져도 된다는 얘기는 절대 안 해요. 저도 제 주위에 저한테 질투를 하는 선배나 아니면 동료, 친구나 아니면 후배들도 있고 근데 오히려 쓴소리를 해주고 오히려 저한테 그래서 제가 좀 고마워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말 자체는 의외로 비슷한 톤으로 보이지만요. 각오하고 쓴소리 해준 사람은 심지어 선배 중에서도 이런 분들 계세요. 이게 조언하고 질투의 차이라고 할 만한 게 그럼 명확하게 있는 건가요? 그렇죠. 물론 모든 면에서 너 나 미워해도 되고 나도 이 얘기 안 하려고 하고 싶은데 하지만 나는 이 얘기를 꼭 해야 되겠어라고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는 것을 늘 할 수는 없지만 느껴지는 게 있죠. 저는 심지어 이렇게 정말 좋은 조언을 받아들인 적이 있어요. 나 분명히 내일 되면 이 얘기한 거 후회할 거고 그리고 너랑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알 것 같은데 그래도 내 생각은 이거 내 생각. 그러니까 여기서 내 생각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질투하는 사람들은 야, 그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네. 이렇게 자기를 빼버려요. 모든 종류의 유체이탈 화법이에요. 사실은. 근데 유체이탈 화법이라는 말이 얼마 전부터 우리 귀에 자꾸 들리죠. 대표적인 게 뭐예요? 사과할 때도 그렇죠. 네가 기분 나빴다면 사과할게. 되게 웃긴 거죠. 아, 그러게요. 그렇죠. 되게 이상한 사과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저한테 사과를 하면 분명히 한 번은 더 기회를 줍니다. 그런 식으로 사과하지 말라고. 너도 그런 식의 사과를 받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빴냐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뉴스 같은 데서 이럴 때 뭐 있죠. 모모를 대표해서 사과를 드린다고. 뭘 대표해? 지가 사과하는 거지. 그렇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실수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언도 내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 이게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네요. 그렇죠. 질투 같은 경우는 책임을 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내가 질투를 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는 순간 끝나버리니까. 그렇네. 예. 그렇네요. 진짜. 아, 그런 면이 있었네.
똑바로 쳐다보면서 얘기를 해, 무섭게. 가끔 가다 보면 신박하단 말이야, 진짜 이 양반이.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게 저 사람이 나를 왜 질투하느냐. 사실 질투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엄청 연구했는데 의외로 학교에서는 거의 배우는 적이 없어요. 예전에 우리 심리학 수업 들을 때 예. 질투라는 그런 챕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없죠. 사실 정말 어려워요. 저도 이렇게 보면 유난히 어떤 사람한테는 아주 흔쾌히 나 너무 부럽다 그런 거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저도 질투를 느끼죠. 그렇죠. 우리가 다 느낄 수 있는 네, 감정이니까. 예.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뭐 컴플렉스가 강해서 뭐 부모님이랑 양육이 제대로 안 돼서 뭐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빼고 내가 유난히 질투하는 사람 그냥 안 맞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약간 포비아랑 비슷하게 그 접근을 하거든요. 예. 포비아가 뭐냐면 뭐 공포증이라고 하지만 왜 정말 다양한 공포증, 수백 개의 공포증이 현재 확인됐죠. 뭐 폐쇄 공포증, 밀실 공포증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뭐 귀뚜라미 공포증, 뱀 공포증, 심지어는 뭐 동그라미 공포증.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왜 단추가 있는 옷을 못 입고 평생 살았거든요. 그런 수백 개의 그 개별 공포증이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아무런 논리적 근거 없잖아요. 연구자들의 생각을 종합해 보면 저는 그렇게 결론 내려요. 이건 그냥 오랜 수만 년 동안 내 조상님 때부터 물려받은 유전적인 코드가 있겠다. 아주 맑고 천진난만한 아이들도요. 대부분의 아이들과 다 잘 지내고 착한데 유난히 어떤 아이들이랑은 질투하고 막 안 좋은 그런 질투라는 감정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친구들인데도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발달 심리학이나 아니면 아동 발달을 연구하는 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냥 어떤 아이가 어떤 아이한테 특별히 질투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이 못났거나 나르시시즘이거나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라고 해서 질투라고 하는 걸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구사하는 감정, 이런 보편적인 그 사람의 못난 모습이 아닌 이상은 유난히 어떤 사람한테 유난히 많이 질투하고 만약에 그런다면 훨씬 더 그 사람의 태생적인 측면이 아닐까. 만약에 이런 상상을 해본다는 거죠. 상상을. 그래서 저는 그냥 유난히 그 사람한테는 내가 질투한다. 그럼 뭐하러 만나? 뭐하러 친구해? 뭐하러 가깝게 지내? 그냥 서로가 질투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 질투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힘들고 그냥 소원해지시라. 자연스럽게 멀어지시라. 그래서 저는 그게 더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제 인생에서 유난히 저한테 질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유난히 이상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근데 보면 저를 만나면 참 힘들어해요. 왜냐면 자기의 질투를 숨겨야지 다른 사람 관점 내기해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자기도 티나죠. 심지어는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이 너는 왜 경일이만 만나면 질투해? 라고 얘기하니까 본인도 돌아. 자기 페이스도 흔들려. 그러면 저희 둘이서는 뭡니까? 그냥 서로 덜 만나고 자주 안 만나고 웬만하면 안 보면 되죠. 그래서 자기가 또 맞는 사람들끼리 또 질투 안 하고 잘 살 수 있을 테니까요. 이게 보통 질투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못났고 질투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됐다는 걸 알면서 스스로 괜히 미안하기도 하면서도 미워지고. 그러니까. 그런데 누구나 질투를 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만 이상하게 질투를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게 아니다. 그걸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렇죠. 네.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좀 가벼워지네요. 질투가 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그냥 잘 해결하는 물론 일반적인 방법이 있긴 해요. 어떤 방법이죠? 부럽다라고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이렇게 장비도 많지 않은데 80만이나 나와 라고 하면서 야 부럽다 부러워 뭐 이런 얘기를 그러면 되게 재밌는 게 질투가 안 나요. 왜 내가 인정해버린 거거든. 부럽다라는 말 안에 인정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부러우면 지는 게 아니라 질투하면 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고 속으로 끙끙대며 부러워하는 걸 질투라는데 그 부러움이 결국은 질투가 완전히 탈바꿈되면 구독자가 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나는 아니에요. 채널도 없어요. 나는 그리고 여기 나온 게 사람들이 많은 분들이 봐줘서 나는 오히려 좋지. 나 지금 들통난 건가? 그렇다면은 내가 질투하는 상황 말고 상대가 나를 질투할 때 그럴 때는 좀 어떻게 유연하게 대처를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참 어렵죠. 쉽지 않은 상태예요. 차라리 미워한다거나 아니면 화낸다라고 하는 것처럼 가시적으로 보이는 상대방의 행동이 명확하면 그러면 이게 대처라도 될 텐데 이 질투라는 게 질투하는 표정 좀 보세요. 이게 좀 어렵죠.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렇죠. 예. 슬픔, 분노, 뭐 기쁨, 뭐 유쾌함, 명랑함, 쾌활함 대부분의 감정들이 표정으로 대부분 나올 수 있어요. 심지어는 뭐 약간 음흉한, 흐뭇함 이런 것들도 조금씩 다르잖아요. 근데 질투라고 하는 건 표정을 우리가 짓기가 되게 어려울 정도. 무슨 얘기냐? 이게 감정이라기보단 감정이 들어가 있죠, 분명히. 근데 질투를 감정만으로 보기는 어려운 게 어떤 문제나 어떤 측면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방식인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질투한다라는 건 뭐냐? 궁극적으로 그 사람이 가진 게 없어지게 만들거나 사라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내가 느끼는 불편함에 대한 해결 방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전략이에요, 상당 부분. 네. 그래서 제가 부럽다라고 바꾸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 회사가 돈을 벌어야 돼. 목표죠. 왜? 지금 돈이 없으니까. 현 상태죠. 그러면은 여기서 취할 수 있는 전략은 좋은 전략도 있고 나쁜 전략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 전략이 있죠. 소비자들에게 사랑받는 제품을 아주 고민 끝에 만들어낸다. 좋은 전략이죠. 그런데 소비자들을 기만한다. 그쵸? 예, 나쁜 전략이죠. 그러니까 전략이에요, 상당 부분. 좋은 전략으로 바꾸는 게 부럽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지금 나한테 그릇되거나 어리석은 전략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비운다기보다는 상대방의 전략이 잘못됐다라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상대방의 마음의 감정이라는 질투에만 너무 내가 초점을 맞추면 너는 못난 인간이고 넌 나쁜 인간이고 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얘가 잘못된 방법을 쓰고 있구나 라고 하면 조금 더 그 사람과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뭐냐면 그 사람이 나쁘고 못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기보다는 그 사람이 잘못된 전략을 쓸 수 있으니까 다른 전략을 쓸 수 있도록 내가 유도한다. 이 정도로 문제 해결 방식을 좀 더 바꿀 수가 있죠. 물론 보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사람한테 굳이 이런 노력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 자, 그렇다면 내가 가진 것에 대한 가치를 평가절하하거나 아니면 훼손하거나 무의미하게 만드는 전법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오히려 더 존중하고 같이 부러워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럴 수가 있나요? 내가 줘야죠. 내가 줘야죠. 그렇죠. 그걸 같이 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도 자기도 그걸 가지게 되니까 중요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동료들이랑 함께 이제 연구를 하는데 이제 특정한 A 형태의 논문을 주로 썼었어요. 근데 B라는 형태의 논문도 형태가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요. 뭐 리뷰 논문도 있고 실험 논문도 있고 그다음에 뭐 메타 분석 연구라고 해서 이렇게 연구들을 다시 하나의 샘플처럼 만드는 그런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험 논문을 주로 쓰다가 리뷰 논문을 한번 쓰니까 약간 느껴져요, 질투심이. 그러면 상대방이 넌 못났어, 넌 왜 그렇게밖에 안 돼? 라고 제가 생각하고 할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공존을 해야 되고 그 친구도 나중에 그 연구자도 나중에 자기의 약간 질투가 있었다라는 걸 얼마든지 우리도 그런 모습이 있으니까 스스로 인정하고 나중에 또 좀 더 좋은 돈독한 관계가 되기 위해서 제가 해야 되는 건 그 실험 논문만 같이 썼던 우리가 리뷰 논문도 같이 한번 쓰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그 리뷰 논문 같은 거 왜 쓰냐고. 실험 논문만 써야지. 근데 제가 쓴 리뷰 논문 중에 꽤 괜찮은 논문 하나가 순간적으로 그 친구를 불편하게 만들었던 거죠. 저도 그런 일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 정도는. 그렇다면 초대해야 되죠, 오히려. 같이 해보자고 하고 줘야 되죠. 그러게요. 그 상대 입장에서도 전략을 단번에 수정할 수 있겠네요. 사실은 내가 저게 부러웠기 때문에 그 사람도 가지지 못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기반의 어떤 감정이 있을 텐데 우리가 같이 가지자라는 어떤 제안을 하는 순간 그 전략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오히려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하거든요. 부럽다라고 얘기하면 그 친구가 날 좋아하면 나도 가지게 해준다. 마찬가지로 내가 그래서 리뷰 논문도 같이 써보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래? 나도 한번 해볼게 라고 하면서 저에 대한 자세나 자기의 전략을 수정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미쳤어? 그딴 걸 왜 써? 이러고 나가면 이젠 더 이상 그 정도의 타협은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관계를 어느 정도까지 가게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또 좋은 기회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줘봐야 그 사람이 또 나도 받아봐야 그 사람과 어떤 관계로 회복이나 아니면 좀 더 단단해질 수 있는지 아니면 그런 미련의 여지가 없는지 알 수 있겠죠. 그렇게 줘보는 것 자체가 일종의 검증하는 역할이 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준다고 했음에도 그 사람이 그걸 거절한다는 건 나 자체가 잘 되는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예 거리를 두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런 다른 형태의 논문을 쓰는데 그게 그 사람에게 그냥 철학적으로 그 사람의 철학에서는 이런 논문은 난 안 쓴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예를 들자면 다른 사람이랑 리뷰 논문을 나중에 써. 그쵸? 그러면 확실히 나죠.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과 뭔가 잘 지내고 싶은데 그 사람이 나한테 질투심을 느끼는 그런 상황이라고 했을 때 내가 쓰면 가장 안 좋은 전략은 뭔가요? 쓰지 말아야 될 전략. 네. 왜 그거 있잖아요. 연애할 때 썸 탄다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어쨌든 딱 상대방이 나한테 호감 가지고 있는 걸 확 버려버리게 만드는 게 너 나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그냥 한 방에 끝나죠. 네, 뭐야 막 이러면서 관계가 그냥 끝나죠. 네. 뭐냐면 너 나 질투하는구나. 이게 최악인 거죠. 네.
근데 실제로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한 방에 그 관계를 끝내고 싶은 그게 제일 나은 거기도 해요. 그러니까 절대 앞으로 이제 서로 볼 일이 없겠죠. 상대방이 느끼는 마음이란 걸 항상 그대로 드러내서 얘기한다는 게 심지어 좋은 감정도 불편할 때가 있는데 제가 만약 어떤 일이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막 기뻐하고 있는데 옆에서 친구가 그렇게 좋아? 이것도 기분 나빠질 것 같아요. 예. 이것도 기분 나쁜데 상대방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건 그 사람 발가벗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느끼는 감정이라는 게 있지만 그 감정을 내가 나만 인식하고 있을 권리도 있는 거죠. 그래서 너나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건 굉장히 무례한 얘기가 되는 것처럼 아주 원색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겠죠. 게다가 또 그게 또 아니야 라고 상대방이 또 끊임없이 주장하면 더 불편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 아니죠. 그냥 속으로 생각해야 되죠. 속으로. 네네. 아, 예. 오늘 진짜 질투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통찰을 주셔가지고 저도 혹시나 나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히려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조금 더 주려고 노력을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질투 앞에 약간 겸허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질투라고 하는 못난 전략과 못난 마음에 자꾸 이제 부럽다라고 하는 조금 그나마 좀 나은 현명한 옷을 입히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네, 오늘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어떻게 있을까요? 부러워요. 빨리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고파. 네, 알겠습니다. 점심 먹으러 네. 가자. 네. 자, 오늘 김기열 교수님을 모시고 질투하는 사람의 특징과 그런 질투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